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의 조성호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시대의 사람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아시겠지만 이제 검찰총장, 검사 출신 대통령, 최초의 대통령 아닙니까? 당연히 그 법조인들 중에서 윤석열 총장과 연이 닿아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4.15에 그 핵심 측근 명단 50명 명단 공개를 했는데, 이 중에 21명이 이제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을 한 명 한 명씩 가장 윤석열 당선인과 가깝다고 평가받는 그 법조인들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 총 5명입니다. 이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김우곤 대구지검장, 그 다음에 손경식 변호사, 그 다음에 송경호 수원고검검사, 그 다음에 주진우 변호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그 김우곤 지검장에 대해서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우곤 지검장은 저랑 조금 인연이 닿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윤석열 후보 당선인하고 당연히 이제 인연이 닿는 사람인데, 어떤 인연이냐? 2020년 11월 26일 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직무를 정지시키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시키고 또 징계를 청구를 했습니다. 이때 김우곤 대구지검장이 전국 검사장들과 함께 추미애 장관의 행태를 비판하는 비판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 김우곤 지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제가 김우곤 지검장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이 김우곤 지검장이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가지고, 기사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수정을 해달라.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기자로서 이제 그 얘기를 당연히 듣고서는 고쳐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본인이 맡았던 사건은 이거였고, 맡지 않았던 사건은 이거였다. 라면서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면서, 이렇게까지 연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자로서 놓친 부분이었는데, 이런 걸 잡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 김우곤 지검장은 솔직하고, 본인의 그런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하거나,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이제 손경식 변호사입니다. 손경식 변호사도 추미애 윤석열 갈등 와중에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 이완규 변호사와 함께 그 당시에 이제 저거를 했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그 당시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를 당했을 때 윤 총장 측의 법률 대리인 역을 맡았었습니다. 그 외에도 손경식 변호사는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사건 등을 맡아가지고 이제 변론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윤석열 인맥의 한 사람으로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대표적인 법조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손경식 변호사도 저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장모 관련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문서 위조 의혹 사건하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 부정수급 의혹 사건이죠. 그 두 가지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제가 손경식 변호사랑 통화를 했는데, 이분이 굉장히 치밀하고 신중한 성격입니다. 제가 이제 경험해본 바로는요. 사건의 핵심을 바라보는 눈이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이 공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모 측의 어떤 대리인이라고 해서 그 입장을 물론 대변을 하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이냐, 그래서 옳은 게 뭐고 그른 게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가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손경식 변호사가 특이한 게 기자들의 어떤 보도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를 했었는데요. 제가 쓴 기사를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다른 언론들이 쓰는 기사에 대해서 이런 식의 오보를 양산을 하는 건 안 된다. 언론이 정도를 걸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내심 불만을 토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경식 변호사를 잘 아는 법조인 한 사람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의를 못 참는 윤석열 당선인의 성격과 올곧은 성격의 손경식 변호사는 서로 맞는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기를 할 사람이 이제 송경호 지금 수원고검 검사입니다. 송경호 검사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잘 이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닐 텐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한 건데,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어느 식사 자리에 송경호,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하고 함께 나갔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같이 배석한 사람한테 내가 송경호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데려오려고 애를 많이 썼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송경호 검사의 이전 임지에서 송 검사를 이제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윤석열 당선인이 이 송경호 검사를 끌어오려고 각별히 공을 들였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만큼 송경호 검사는 수사 실적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래서 과거에 과거에 맡았던 사건을 보면은 하남시장 일가가 연루된 사업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도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인시장 관련된 부분도 수사를 하고, 하여간 이런 특수 계통의 수사를 많이 해서 그 덕분에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이 되자 송경호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에 발탁이 돼가지고, 이때 맡았던 사건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수사 중에 하나였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맡았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이 아주 공을 들였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송경호 검사도 추미애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이 윤석열 라인으로 찍혀가지고서는 여주지청장으로 약간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근데 물론 여주지청장이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나쁜 자리는 아니지만은 이제 세간에 비춰지기에는 이게 좌천된 거다. 왜냐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여주지청장으로, 이 송경호 검사가 갔던 여주지청장으로 간 적이 있어갖고, 이 여주지청장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좌천성 직위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간 송 검사가 그렇게 자리를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으로 있다가. 그래서 송경호 검사도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볼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주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진우 변호사는 앞서 얘기했던 송경식 변호사하고 함께 이른바 서초동 팀, 윤석열 후보의 법률 지원 담당 팀을 이끌었던 핵심 멤버입니다. 지금은 이제 인수위에 들어가서 이제 인사 검증을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주진우 변호사는 제가 보고 이렇게 체험한 주진우 변호사는 상당히 논리적이면서도 차분합니다. 한 가지 제가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주진우 변호사한테 어떤 취재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주진우 변호사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한 15분 정도 저를 설득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기자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지만은, 제가 주진우 변호사의 그때 설명을 듣고 나서 이게 좀 고개가 좀 수긍이 되더라고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변호사가 하는 말은 상당히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왜 윤석열 당선인이 주진우 변호사를 신임을 하는지 대강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이제 한동훈 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인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워낙 보도가 많이 돼가지고 이미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갖고, 이 사람의 어떤 생애는 제가 생략을 하고 저하고의 인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부원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재인 정권 윤석열 총장이 완전히 이제 하락세를 겪을 때 이제 같이 부침을 겪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을 좌천을 당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있는데, 저는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그렇게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이분하고 이제 자주 연락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받았던 인상은, 이 한동훈 부원장이, 물론 그때는 당연히 윤석열 후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부원장은 아주 초연한 마음으로 본인이 당했던, 어떻게 보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름을 당한 거고 핍박을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자를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특수부 검사이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칼잡이로서의 그런
강한 인상을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바로는 한동훈 부원장에도 상당히 인간적인 면모가 있어서, 이게 기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내면을 알게 됐을 때 그 묘한 어떤 느낌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한동훈 부원장한테 그런 인상을 받은 적이 있어서 아주 인상에 남습니다. 하여간 저 21명의 그 검사가 아니죠. 법조인이죠. 윤석열 시대 사람들 법조인. 요 기사도 마찬가지로 월간조선 4호로에 실렸으니까는 한번 제가 지금 언급한 사람들 말고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인물과 기사를 비교해가면서 한번 보시면은 아주 이해가 쉽고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